병원 복도는 아침부터 붐볐다. 진료실 앞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검사지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천장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복도 끝 창문에는 밤새 내린 비가 아직도 물방울처럼 매달려 있었다. 한은숙은 남편 박정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어젯밤 식탁에서 나눈 말들이 아직도 은숙의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당신 고생한 거 잊어버릴까봐. 붙잡고 싶어도 당신 또 참을까봐 못 붙잡겠다. 42년 만에 들은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은숙의 마음을 다 풀어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 더 깊은 질문을 남겼다. 왜 이제야? 왜 지금에 와서야? 은숙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웠다. 정호는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은숙이 낮게 말했다. 떨려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은숙은 남편의 손을 봤다.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박정호, 님 보호자분 같이 들어오세요. 보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일이면 남이 되기로 했던 사람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으려 했던 사람. 그런데 병원에서는 여전히 은숙을 보호자라고 불렀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검사지를 펼쳤다. 지난번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조직 검사 일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은 숨을 가만히 삼켰다.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의사가 물었다. 가족 중간이나 담도 쪽 질환 있으신 분 있었나요? 정호가 바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은숙은 남편을 보았다. 그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의사가 다시 물었다. 어머님이나 형제분 중에 큰 병을 앓으신 분은요? 정호는 잠깐 멈췄다. 없습니다. 은숙은 그 짧은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오자 정호는 곧장 접수대로 걸어갔다. 은숙은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가 정호를 불렀다. 정호야.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정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 멈췄다. 은숙도 고개를 돌렸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60을 조금 넘긴 듯 보였다. 마른 얼굴에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곁에는 요양보호사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정호를 보고 있었다.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숙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은 단순히 놀란 얼굴이 아니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정호야, 너 맞지? 정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누나. 은숙의 숨이 멎었다. 누나. 은숙은 42년을 정호와 살았다. 남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큰아주버님, 시누이, 막내 시동생. 명절마다 얼굴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함께 상복을 입었다. 그런데 누나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은숙은 낮게 물었다. 누구예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휠체어의 여자가
은숙을 바라봤다. 이분이 올케세요? 올케. 그 말이 은숙의 귀에 낯설게 박혔다. 정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영이야. 은숙은 다시 물었다. 누구냐고요? 정호가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자 여자가 먼저 말했다. 정호 누나예요. 정확히는 집에서 오래전에 내보낸 딸이죠. 복도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접수대 번호 부르는 소리도, 사람들 발소리도, 의료진의 목소리도 모두 물속처럼 흐려졌다. 은숙은 정호를 바라봤다. 당신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여자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몰랐겠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나도 평생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간호사가 정호를 불렀다. 박정우님, 검사실 안내해 드릴게요. 정호는 은숙을 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은숙은 먼저 말했다. 검사 받고 와요. 은숙아, 받고 와요. 도망가지 말고. 정호는 잠시 멈춰 있다가 간호사를 따라갔다. 은숙은 복도에 남았다. 휠체어의 선영은 조용히 은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숙은 그녀 앞에 섰다. 정말 남편 누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적에는 없을 거예요. 어릴 때 큰 집으로 보내졌고 그 뒤로는 친척 집에서 살다가 시설에도 있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딸 많고 형편 어려우면 조용히 한 명쯤 없는 사람 만드는 일. 은숙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요? 알고 계셨어요? 선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낳은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을 찔렀다. 최말순. 은숙이 미워했던 시어머니.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평생 숨긴 딸이 있었다. 선영이 무릎 위 담요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호가 가끔 나를 찾아왔어요.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과일 한 봉지 놓고 약값 좀 내주고 시설비 모자라면 채워주고 갔죠. 은숙은 통장이 떠올랐다. 죽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찍혀있던 입금 내역. 그 통장.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봤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돈이 전부 나한테 온 건 아니에요. 정호가 나한테 보낸 것도 있고 어머니 병수바란 올케한테 언젠가 주려고 모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은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숨겼대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부끄러웠겠죠. 누나가 있는 게요? 아니요. 자기 엄마가 그런 엄마였다는 게.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은숙은 창밖을 보았다. 비가 다시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선영은 말을 이었다. 정호가 13살 때였대요. 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친척집으로 가던 날 정호가 울면서 따라왔대요. 어머니가 정호 손을 잡고 말했대요. 넌 모르는 척해야 산다고. 은숙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병실 침대에 누워 죽이 되다고 말하던 사람. 내가 우리 정호를 잡아먹는다고 말하던 사람. 늘 독하고 모질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독함 아래에도 다른 얼굴이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해서 딸을 보냈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고
미안해서 더 독해진 사람. 그렇다고 은숙이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은숙은 물었다. 왜 오늘 여기에 오셨어요? 선영은 접힌 검사 예약지를 보여주었다. 나도 같은 병원 다녀요. 간이 안 좋대요. 웃기죠? 정호랑 나랑 피는 통하나 봐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은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올케한테 미안했어요. 왜요? 정호가 나를 찾아오는 날이면 집에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말도 못했을 거고. 올케는 그때마다 또 혼자 기다렸겠죠. 은숙은 입술을 다물었다. 맞았다. 정호는 가끔 아무 말 없이 늦었다. 은숙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그는 회사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은숙은 그 말을 믿지 못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더 물으면 자신만 초라해질까봐. 선영은 담요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정호한테 주려고 했는데 올케가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숙은 봉투를 받았다. 겉면에는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숙이에게. 은숙은 숨을 멈췄다. 어젯밤 읽은 시어머니의 편지와 같은 글씨였다. 또 있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겼어요. 언젠가 정호가 말을 못하면 올케한테 전해달라고. 은숙은 봉투를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그때 검사실 쪽 문이 열리고 정호가 나왔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다. 그는 은숙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멈췄다. 그거. 은숙이 말했다. 당신이 또 숨긴 거예요. 정호는 말하지 못했다. 선영이 대신 말했다. 정호가 숨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숨긴 거예요.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웃고 싶어졌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 그 말 속에 은숙은 없었다. 시어머니도 알고, 정호도 알고, 선영도 알고, 자식들도 조금씩 알고 있었다. 은숙만 늘 마지막에 알았다. 은숙은 낮게 말했다. 왜 이 집 비밀에는 항상 나만 밖에 있어요? 정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숙아, 나는 말하지 마요. 은숙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은 당신 말보다 이걸 먼저 볼래요. 복도 의자에 앉은 은숙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은숙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면 나는 없을 것이다. 내가 평생 못한 말이 너무 많다. 나는 딸 하나를 버렸다. 버린 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내 앞에서까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다. 가난했고 무서웠고 딸 하나쯤은 남의 집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 벌을 나는 평생 받았다. 선영이를 볼 때마다 죄가 아팠고 정호를 볼 때마다 입을 막았다. 그 아이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못하게 했다. 정호가 말을 못하는 건 내 죄다. 그 애 입을 내가 먼저 막았다. 은숙아, 너한테도 그랬다. 내가 내 몸을 닦아주던 날마다 나는 고마웠다.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너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미안하다. 정호가 너를 잃는다면 그건 내가 매정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숙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글씨가 흐려졌다. 마지막 줄이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선영이를 한 번만 만나줘라. 그 아이도 내 딸이고 내가 미워한 내 모습에 가장 오래된 이유다. 은숙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운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안쓰러워서 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많은 세월이 뒤늦게 도착한 것이 서러웠다. 정호가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은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이제 너무 자주 하네요.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평생 안 하다가 이제야 하는 거 알아. 알면 됐어요. 은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런데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또 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옳게. 은숙이 그녀를 보았다. 선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이 있어요. 정호가 급히 말했다. 누나. 선영은 정호를 바라봤다. 이제 말해야 돼. 더 늦으면 안 돼. 은숙은 가만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돈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이 말했다. 올케가 어머니 병수발한 대가로 남긴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아직 올케한테 간 적이 없어요. 은숙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호가 얼굴을 숙였다. 선영이 천천히 말했다. 정호가 안 준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은숙은 숨이 막혔다. 왜요? 정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재한테 갔어. 아들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숙의 표정이 굳었다. 어젯밤 민재가 말했던 2천만 원. 가게를 정리할 때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돈. 은숙은 목소리를 겨우 냈다. 그 돈이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돈이었다고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재가 뛰어왔다. 엄마. 그는 숨이 차 보였다. 누가 연락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민재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은숙은 알았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은 남편에게서 자식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은숙은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받았니?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졌다. 정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나는... 은숙은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빼고 말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은숙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아들의 침묵을 마주하고 있었다.